안녕하세요. 병해충연구소의 오박사입니다. 아, 오늘은 노린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요즘 들어서 날씨가 점점 고온으로 되고 있죠. 고온으로 되고 있어갖고 예전에 아, 노린재를 보려면 보통 한 빠르면 6월 아니면 뭐 7월, 8월 이렇게 돼야지 노린재가 많이 생겼었는데 음, 요새는 이제 노린재의 그 활동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린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놈이 썩덕나무 노린재고요. 요놈이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입니다. 이 두 가지 노린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린재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직접 고추밭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노린재 하면 보통 이제 그 과수원에나 뭐 콩밭에 많이 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노린재가 뭐 가리질 않아요. 그냥 뭐 고추밭에서 갔다가 뭐 채소밭에서 갔다가 뭐 어디든지 지금 흡집을 하고 가야 하는 게 노린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농가분들이나 뭐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노린재가 정말 잡기 힘들다는 거. 노린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을 치면 잘 죽지만 잘 도망가죠. 그리고 뭐 굉장히 얘네가 영리한 놈입니다. 이 더듬이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것 자체도 더듬이가 약간 안테나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놈들이 이 노린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노린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썩덕나무 노린재 같은 경우는요, 과수원에 주로 이제 성충으로 월등을 하다가 4, 5월부터 발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5월 중순이니까 지금 정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한 7, 8월쯤에 사과나 다른 과실 그리고 작물 등에 굉장히 해를 주는 그런 노린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거의 이제 개미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개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적이 없는 최종 진화 형태가 아마 개미처럼 변하는 최종 진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노린재는 잡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톱다리 개미 허린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성충의 몸 길이는 한 뭐 15에서 17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암갈색이나 적갈색을 띱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그리고 뭐 갈색인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충이 뭐 14에서 17mm 정도 되고요. 폭은 어, 2.5에서 3mm 정도 어느 정도 큽니다.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배면의 무늬 차이가 좀 있으면서 날아다닐 때 모습이 말벌과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거 말벌 아니냐 이렇게 피했을 때 보시면 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만큼 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는 어디든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이게 돌기도 이게 톱다리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입니다. 그리고 얘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약을 치더라도 약이 잘 맞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재의 특성은 등껍질이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여기는 얇은 가죽막으로 되어 있다. 이게 노린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세대 성충이 보통 한 뭐 6월 달부터 나오는데 점점 기온이 온난화되다 보니까 얘네 활동 시기도 이제 뭐 5월 달부터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알은 100개에서 150개로 났습니다. 그리고 발생 세대 자체도 늦가을까지 나오기 때문에 노린재가 예전에는 진짜 한여름에 나오는 벌레였다면 이제부터는 5월부터 해서 거의 가을까지 계속적으로 방지해줘야 되는 벌레가 이제 노린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린재 이거를 진짜 제대로 잡으려면 어떤 농약을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준비했던 다음 사진은요. 자, 어떤 약을 뿌렸는지 모르지만 노린재를 뿌리고 나서 뭐 일주일 뒤에 이렇게 싸그리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린재가 처음에 약을 친다고 해서 바로 죽진 않아요. 왜 바로 죽지 않을까요? 얘네는 일반적으로 진딧물이나 다른 해충보다 좀 더 어떤가요? 좀 더 강해 보이고 좀 더 큽니다. 거의 진딧물의 한 몇십 배 정도 등치도 크고 큰 놈이에요. 그래서 뭐 진딧물이나 이런 놈들을 권투에 비하자면 뭐 프라이급 진짜 뭐 진짜 약소한 이런 체급이라 보시면 노린재는 이 해충에 있어서 거의 헤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치더라도 바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약에게 점차적으로 노출이 되면 될수록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결국에 가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농약, 어떤 약을 쳐야 효과적일까? 제가 뭐 일선 필드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리고 제가 많이 교육도 드리고 제가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뚜렷한 답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농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부분 농약을 치실 때 뭐 좋은 약이로 하는 게 꼭 비싼 약이어야지 진짜 잘 듣는 약일까요? 그렇지 않죠. 비싸지 않더라도 저렴하면서도 이 노린재나 이 해충에 진짜 효과적인 농약이 있어요. 효과적인 농약. 그런 농약을 찾아서 살포해 주시는 게 두 번, 세 번 치는 그 노동력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농약을 사셔서 뿌리는 그런 그 경계성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을 제대로 된 농약을 치시면 이렇게 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노린재가 후두둑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린재가 다 누워 있죠. 한 방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얘네 거의 뭐 벌레에서도 헤비급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농약을 뿌려야 될까? 제가 일선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 농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시스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거 바이엘에서 나온 농약이고요. 이 아타라는 신예타라는 농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시스는요. 계통이요. 3A 계통입니다. 아타라는 4A 계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3A는 쉽게 말씀드리면 둘 다 신경계는 맞아요. 신경계에 작용하는 작용기작은 맞은데 요 작용기작은 쳤을 때 노린재를 굉장히 흥분시킵니다. 흥분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흥분하게 되면 에너지나 모든 게 빨리 닳기 때문에 흥분된 상태로 이완이 안 되고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4A는 이것도 마찬가지 신경계인데 아, 아세틸콜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린 신경계에서 어느 물질이 들어와서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4A 계통은 그거 대신 얘네가 이 4A 계통 그 원재가 붙으면서 이 신경을 마비시키고 신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용 기작이 틀리면서도 이 데시스랑 아타라가 어, 노린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뭐 필드 경험이나 제가 그리고 논문 자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을 통틀었을 때 이 데시스와 아타라가 노린재에 있어서 가장 높은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도 뭐 굉장히 뭐 비싸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데시스 같은 거 뭐 25말에 만 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25말에 뭐 2만 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용 기작도 틀리고 노린재에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농약을 추천드린다면 1차로 이 데시스를 치시고요. 2차로 아타라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데시스 한 말에 20ml 그리고 아타라 한 말에 10g 뭐 이렇게 주시면 노린재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거를 뿌리고 나서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약제에 계속적으로 어, 효과를 발휘해서 이 노린제도 신경계의 다른 작용 기작으로 음, 점차적으로 사멸해서 넉다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바로 얘네가 헤비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지는 않아도 1차, 2차, 뭐 일주일이나 10일 간격으로 데시스 먼저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아타를 한번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노린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촉독이 있기 때문에 약을 치고 나서 얘네가 굳이 직접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달려왔을 때 얘네가 실제적으로 그런 약재에 노출이 많이 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넉다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시스 1차 치시고 아타를 2차로 치시는데 중요한 거는 데시스나 아타라 농약을 치실 때 흠뻑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주셔라. 그래야지 얘네가 어디 가서든 계속적으로 약재에 노출되면서 넉다운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노린재 퇴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논문을 찾아보고 이런 거 뭐 이 영상에 올리려고 했지만 따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올리게 되면 굉장히 말이 길어지고 또 보시는 분들도 굳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올리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진짜 뭐 쳤는데 안 죽는다.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노린재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두 개의 약재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니까 혹시라도 아, 밭에 진짜 이런 노린재 종류가 많다. 이런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톱다리 개미는 이런 노린재가 많다. 그러면 1차로 데지스 한 마리 20ml, 2차로 아타라 한 마리 10g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약재 두 개의 약재들은 제가 전문가로서 그래도 다년간의 경험으로 가장 효과적인 약재를 추천드리고 이 접촉독에 있어서는 진짜 그나마 오래 가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약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살포했는데 노린재가 안 죽었다 그러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노린재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음, 혹시라도 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큰 힘이 되겠고, 혹시라도 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노린재에서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